지난 영상에선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빙의 현상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고요. 그 물질의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이루는 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했을 때 전자는 관찰자가 있을 땐 어김없이 입자 형태를 띠다가 관찰자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항상 이 물결 무늬의 파동으로 바뀐다는 걸 확인했어요. 즉 물질은요, 관측되고 있을 땐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입자가 되었다가 관측되지 않을 때는 마치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진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파동이 된다는 거죠. 전자가 입자가 되기도 하고 또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자극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의식할 수 있는 본능적 에너지, 즉 마음이 있다는 거죠. 원자를 이루는 전자가 관찰자의 유무를 의식하는 마음이 있듯이 그런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더 큰 물질들, 예를 들면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혹은 물과 공기 같은 무생물들까지 모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에너지도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나 다른 성질로 전환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자동차 휘발유가 모두 바닥났다고 해도 그 에너지는 소멸된 게 아니라 그 차를 이동시킨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공기 중에 매연 등의 여러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보존된다. 즉 에너지는요,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도 지니지만 계속 보존되는 영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는 이 육신이라는 입자 형태의 에너지도 있지만 이 감정 혹은 정신이라는 파동 형태의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죽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형태의 에너지로 영속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파동 형태의 에너지 안에는 개인이 갖고 있던 감정과 성격 같은 심리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감정과 정신 에너지의 정보가 담긴 파동 형태의 에너지체, 그것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영혼이고 그 영혼이 자율의지를 갖고 타인의 심신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빙의 현상이다. 이렇게 복습하듯이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영혼들이 빙의 되는 것일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심층적인 최면을 진행하면서 지금껏 정말 아무도 몰랐던 빙의 현상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통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영혼이 빙의 되냐면요. 방금 보신 타이틀에서 보셨듯이 우리 몸에 빙의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영혼은 90% 이상이 낙태된 영혼들입니다. 예상을 좀 빗나갔죠.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TV나 유튜브 동영상에서 빙의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무속인이나 퇴마사들이 등장해서 보통은 조상들이나 친척들 혹은 떠돌이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관점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선 제가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얻어낸 밀접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면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빙의 현상이 실제한다고 확신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특수한 심층 최면을 개발해서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빙의로 보이는 영적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 수많은 영적 현상 안에서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통찰을 한 가지 얻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빙의 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병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의 주인공이 대부분 90% 이상은 낙태된 영혼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임신된 지 이제 겨우 몇 주밖에 안 된 태아들이 무슨 영혼이 있냐라고 묻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모든 물질엔 기본적으로 주변의 자극과 상대방의 의도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 식물들도 자신에게 물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생물학적 반응을 보인다는 게 증명됐죠. 즉, 식물도 상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식물도 마음이 있는데 태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낙태된 태아들이 왜 그렇게 많이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빙의 현상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빙의 현상은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태아 역시도요. 이 엄마라는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즉, 이 빙의된 상태와 임신된 상태는 구조적으로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아는 본질적으로 이 엄마라는 사람 속에 있어야만 생존 가능한 존재입니다. 정말 의존적인 존재죠. 빙의의 한자를 보면 기댈 빙에 의존할 의자입니다. 기대고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 태아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태라는 건 사람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이 부모의 필요에 의해 억지로 죽여서 꺼내는 행위죠. 사람 속에 필사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때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귀소 본능에 의해 그 에너지는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태아가 낙태로 인해 그 에너지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빙의 현상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빙의 현상에 대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빙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낙태된 태아에 의해 벌어지고요.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낙태된 태아는요, 죽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감정과 생각들은 파동 형태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태되는 태아들이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형성할까요? 태아가 낙태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약 2억에서 3억 마리 정자 중에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 정자가 갖은 노력 끝에 난자와 수정에서 태아가 됐죠. 그런데 이 태아들은 부모에게 자기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가 자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라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 잘못 없이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 태아들은 어떤 강렬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될까요? 아무런 잘못 없이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억울함과 원망, 그 누구에게 관심받지 못했다는 소외감, 아무렇지 않게 버려질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자괴감, 어두운 자궁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갇혀있던 두려움, 그런 짧은 생의 기간 동안 온갖 상처로 가득한 불안한 에너지를 형성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 낙태된 태아의 에너지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낙태를 해도요, 육체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그 육체 안에 형성된 감정 에너지는 영혼 속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상처로 가득한 태아의 영혼은 자신이 원래 사람 속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엄마가 됐든 다른 가족이 됐든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타인의 몸속에 들어간 그 태아의 영혼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불안이 자극되는 상황들마다 강렬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불안하면서도 강렬한 파동에 의해 여러 가지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상 빙의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의 90%는 낙태된 영혼이다. 낙태된 태아령이 자꾸만 사람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태아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사람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짧은 생애 기간 동안 너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강렬하게 형성한 영혼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심신에 원인 모를 질병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의 90% 정도가 낙태된 영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머지 10% 예외까지 포함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